다시 2차 부등식 이야기를 할 건데 2차 부등식은 사실 저 앞에 2차 함수 또 그 앞에 2차 방정식하고 다 관련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꼭 2차뿐만 아니라 1차 부등식 하면서도 했겠지만 부등식이라는 건 원래 방정식이랑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정식이랑 다른 건 등호로 있던 게 부등호로 바뀐 거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부등식도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 거기에서부터 따서 뭔가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풀 땐 물론 뭐 그냥 막 외워가지고 뭐 최고창이 양수고 0보다 크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고 뭐 음수면 양쪽 뭐 이렇게 외워도 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2차 함수 그래프랑 2차 부등식의 해를 이어서 연결지어서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책은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해야 될 건 이 표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당연히 달달 외울 거 아니고 그냥 이해를 해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따가 뭐 설명하면서 또 필요하면 이야기하겠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 곡선 그러면 총 6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막 억지로 짜내고 짜내서 6개인 거야. 당연히 뭐 굳이 당연한데 6개 있다고 얘기하니까 막 있어 보이지 않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총 6개인 거예요. 좌표 평면에 도시 한다고 쳤을 때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6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그죠? 이 중에 그냥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 것만 뜯어서 우리가 생각하자라고 한 거지. 그죠? 어차피 얘는 부호만 반대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최고 창의 부호 바꾸는 건 양변에 마이너스 달아서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반 잘라서 왼쪽 것만 잘 파악하면 오른쪽은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이것도 좀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미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6개의 그래프는 내가 손으로 그릴 수 있으면 잘 그리면 되는데 우리 손은 똥손이잖아요. 완벽하게 그릴 수 없거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 6개의 그림을 식으로 구분을 해야겠지.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반 잘라서 앞에 있는 거 3개는 아래로 볼록인 거, 뒤에 있는 거 3개는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창의 개수를 A라고 치면 얘는 0보다 큰 거고 얘는 0보다 작은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3개와 3개가 구분되고 그 다음 구분하는 건 누구겠냐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얘는 2개니까 판별식 0보다 큰 거고요. 이 이제 안 헷갈리죠?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판별식 가지고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지어서 하는 거고 최고 차항 개수로 2개를 나누는 거니까 총 6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최고 차항 개수랑 판별식을 딱 보면 아 이게 이 6개 중에 누구구나가 결정이 될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고 차항 개수 양수인 것만 뜯어와서 판별식을 가지고 그래프 3개로 분류를 한 거다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해는 안 써있지만 방정식의 해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저 위에 써있는데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고 치면 이거지. 아, 여기 써있구나. 이 방정식의 두 해가 알파랑 베타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 그래프 그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 2개가 알파랑 베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부등식을 풀려면 이 방정식의 해를 당연히 먼저 찾아야 한다고. 찾아놓고 나서 X축이랑 만나는 점 2개 잡고 아래로 볼록 그 다음 이 식 전체가 0보다 크다면 이 식 전체가 0보다 작다면 좌표 평면에서 어디를 나타내는 건지 생각해보자라는 거지. 근데 그것도 어차피 이거잖아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거야.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린 거잖아요. y는 어쩌고 저쩌고 x에 뭐 대입했을 때 튀어나오는 y값, 이 y값이 0보다 커요. 그런 소리니까 x축 위에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y좌표가 0보다 큰 거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거고 지금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엔 얘가 x축이니까 y좌표가 0보다 큰 건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지. 그죠? 이 부분이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곳이고 저거 만족하도록 하는 x의 범위 찾으세요. 그러면 알파보다 왼쪽 편, 베타보다 오른쪽 편이 y좌표가 0보다 큰 곳이야. 이렇게 찾는 거였다고요. 그죠? 엄청 길게 얘기했지만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만 잘 그리실 수 있으면 이런 애들 다 찾을 수 있고요. 이 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지? 대신에 눈여겨봐야 될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얘하고 얘죠. 뭐 얘도. 실수 전체 또는 하나도 없다. 부등식의 해인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져 나오는 거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찾으면 되는데 얘네들처럼 완전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더라. 그죠? 뭘로 판단하는 거다? 사실상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표를 완성시키세요. 또 있지만 이 표 중에 실수 전체라는 해를 갖는 경우는 언제니?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실수 전체일 때 뭐 개수 ABC 사이의 관계를 구하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애들 이야기하는 거더라. 또 이런 애들을 이야기하는 거더라. 라는 말이고요. 하나 더 보셔야 될 건 요거예요. 부등식의 해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실근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언제냐면 x축이랑 접하는데 이 중에 0 이하 그러면 여기거든요. 여기에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딱 0 이하라고 했으니까 0인 점 딸랑 하나 있는 거지. 그죠? 몇 개인지 셀 수 있다고. 부등식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셀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또 조심하시면 요 표 채우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의 작성이랑 똑같은 거죠. 해가 나왔을 때 부등식의 모양 살펴봐 그 얘기거든요. 방정식 생각해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다 처리하는 거잖아. 그지? 부등식도 마찬가지라고요. 대신에 조심해야 될 건 뭐다?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2차가 0보다 크냐 작으냐가 결정이 날 거니까 그거는 요 표 완성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양쪽으로 벌어지는지 안에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0보다 크다 작다만 잘 보시면 되고 어떤 경우인지는 다 아니까 좋다. 다 아니까 할 게 없네요 제가. 다음 여기 9-4번 항상 성립할 조건. 이게 아까 그 표에서 실수 전체거나 아예 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사실 요거는 수학 하에 가면 한번 나오죠. 절대부등식이라는 곳에 가면 나와요. 그죠? 수학하 맨 처음에 정석은 좀 편제가 다른데 대부분 책에 수학하 첫 번째 집합 명제 그 명제 뒷부분에 가면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상등식 같은 거라서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하는 부등식. 즉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소리고 요 주제가 지금 딱 그 얘기하는 거지. 그죠? 아까 제가 여기다 그렸던 그 6개의 그림 이야기하는 건데 만들어낼 수 있는 부등식이 이렇게 4가지거든요. 이 4가지가 실수 전체에서 성립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까 그 6개의 그림 떠올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첫 번째 건 이 6개의 그림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거.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고 쳤을 때 A가 양수라고 치면 아니 이거 그냥 0보다 크다고 쳤을 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얘가 성립해요. 그러면 이 6개의 그림 중에 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걸 구분하는 관계식 뭐라고? 최고차항 계수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얘는 0 이상이라는 거니까 0 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되고 그러니까 0보다 커도 되고 0이 되는 순간 하나 정도는 봐줄 수 있어 라는 소리니까 요거 2개가 다 얘한테 해당하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양수고 판별식 0 이하다. 얘는 0보다 작대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보다 작다는 건 x축 밑에만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그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음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얘는 0이 되는 경우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요거랑 요거 2개를 다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지. 그죠? 판별식이 그래서 0이 되는 경우 하나 더 추가되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이 6개의 그림 중에 몇 번에 해당하는 건지만 머릿속으로 기억해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참고로 그림 나와 있죠. 해보시면 되고요. 0보다 크다.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 작다는 결국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좌표가 0보다 크다 작냐니까 x축 위다, x축 아래다 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연립 2차 부등식. 답은 그거지. 연립이라는 건 뭐야?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연립 방정식은 위에 거 만족하고 밑에 거 만족하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 찾으면 되잖아요. 연립 부등식 뭐겠어요? 부등식 2개 나올 거고 뭐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뭐 가장 간편하게는 수직선에다가 표시해서 겹치는 영역 찾는 거죠.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요만큼이고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요만큼이고 뭐 세 번째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1층, 2층, 3층에 다 겹치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찾는 게 연립 부등식의 풀이고요. 그냥 그 부등식의 차수가 2차라서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6번. 얘가 사실은 요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죠. 부등식 이야기 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방정식 실근 이야기 하는 중이에요. 1번 보시면 실근의 부호고 2번 보시면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어요. 본 적은 있겠죠? 그리고 아마 수업 여러 번 들었겠죠? 이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하도 어려워하니까 요건 이야기를 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로 볼 건 이 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인데 사실 얘는 근의 분리의 약간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의 분리를 잠깐 끌고 와서 보자면 뭐 책에 따라서는 근의 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뭐 근의 위치 아니면 2차 방정식 실근의 크기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다 같은 말인데 근의 분리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뭐 두 실근 전부 다 뭐 3보다 커. 두 실근 다 3보다 작아.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3보다 작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의 크기가 둘 다 3보다 크냐 작으냐 아니면 사이에 3이 들어있냐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실근의 부호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하필이면 그 경계가 되는 숫자가 0인 경우 둘 다 0보다 크냐 둘 다 0보다 작으냐 아니면 둘 사이에 0이 들어있냐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의 분리 약간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얘는 근의 분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거는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2차 방정식 이렇게 생겼고 실근 두 개를 알파와 베타라고 보면 이 얘기지. 두 실근 모두 양수. 두 실근 모두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경우를 따지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 세 개의 경우에 지금 알파 베타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A, B, C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개수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그죠? 근이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개수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과 개수의 관계를 끌고 올 거다 그런 소리예요. 그죠? 첫 번째 거부터 보면 두 실근 모두 다 양근이야. 그랬는데 일단 실근이 존재하기는 해야 되잖아. 방정식이라고 해서 항상 실근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기는 해야 하니까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되고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등호는 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같을 수 없지.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굳이 판별식을 써보자면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라고. 이건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합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얘는 두 근의 합이 음수 대신에 두 근의 곱이 양수. 이렇게 생겼고 얘는 두 근의 합은 모르죠. 양근 하나, 음근 하나인데 뭐 3이랑 마이너스 1이면 양수고 3이랑 마이너스 5면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고요. 대신에 확실한 건 뭐다?
곱은 0보다 작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저 개수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이래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건 a분의 b는 0보다 작다는 거고 a분의 b가 0보다 작다는 건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아요. 다시 말해서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고. 두근의 곱이래. a분의 c죠. 0보다 크대. 그러니까 a 곱하기 c도 0보다 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되죠? 두 번째 건 b제곱 마이너스 4ac 0 이상 될 거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0보다 작아요. a분의 b 0보다 커요. 말로만 해도 써지고 있죠? 그래서 a랑 b랑 둘이 곱하면 0보다 큰 녀석이더라 라는 소리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리고 얘도 곱은 a 곱하기 c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1위로 내려와서 보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큰데 얘는 모르니까 넘어갈 거고요. 두근의 곱이 a분의 c거든요. a분의 c가 0보다 작으면 a 곱하기 c도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거 b제곱은 어차피 양수고요. 많이 양보해봤자 0이에요. 0 이상이고 a 곱하기 c는 음수라며. 거기에 마이너스 4ac 하면 얘는 양수죠. 0 이상에다 양수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0보다 커요. 이걸 만족하기만 하면 얘는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볼 필요가 없다. 틀린 게 아니야. 본다고 틀린 건 아닌데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만족하면 이건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거든.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이거 만족한다 가지고 해를 찾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만족한다 가지고 해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어차피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마지막에 요거 딸랑 하나밖에 안 써 있죠. 서로 다른 부호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그 2차 함수 중3 때 배우냐? 중2 때 배우냐? 그때 그런 거 하죠. 요 A랑 B 사이 관계 보는 건데 함수 입장에서 보면 요 A, B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꼭지점 X좌표죠. 대칭축. 그런데 A와 B의 부호 이야기하면서 뭐 하냐면 같다 이거 하죠. Y축 기준으로. 여기 있으면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같은 거고 대칭축이 여기 있으면 다른 거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두 근 모두 양수라는 건 대칭축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잖아. 왜냐하면 X축 기준으로 두 근 만날 건데 대칭축은 어디예요? 알파와 베타의 딱 가운데거든요. 그죠? 좌우로 대칭이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이 양수라는 건 대칭축도 양수란 이야기니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대칭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고요. 그죠?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거지. 얘는 음수라며.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사이에 껴있는 얘도 음수. 그러니까 A랑 B랑 둘이 부호가 같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근의 부호에 따라서 A, B, C 개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건 지우지 말 거야. 이번에 이야기할 건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데 얘도 2차 함수 그래프랑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당연히 봐야겠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건 베타 이렇게 길어. 알파와 베타라는 건 얘 입장에서 보면 x축과의 교점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치? 그래서 나오는 건 총 3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두 실근 모두 P보다 크다. 두 번째는 두 실근 모두 P보다 작다.
세 번째는 하나는 P보다 크고 하나는 P보다 작다 하니까 두 실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우는 세 가지라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개거든요. 지금 얘는 실근 중에 P가 없는 경우로 상정하는 거야. 그죠? 만약에 P가 있으면 그냥 P 대입하면 0이잖아요. 근데 이제 실근이 있는데 P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축에 자 편의상 A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할게요. P라는 X좌표가 여기에 있을 때 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치면 포물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죠? 이 경우 중에 하나씩을 잡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여기 있으면 첫 번째 거고 여기 있으면 두 번째 거고 여기 있으면 세 번째 거잖아요. 그죠? X축이랑 만난다고 치면 존재할 수 있는 그림 저거 세 개밖에 없다고. 이 그림 세 개를 구분하는데 우리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 이 그림 세 개를 식으로 한번 구분해보자 라는 소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에 세 가지 오는 거 알고 있죠?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세 가지 올 텐데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하고 싶은 건 결국 뭐냐면 이 그림과 이 그림과 이 그림을 구분해보세요 라는 소리라고요. 그 그래프 세 개를 구분할 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부터 보면 이 녀석 그래프가 뭐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P가 있는 거라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P가 있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P가 있는 거고. 그죠? 이 상태에서 일단 해보면 셋 다 어쨌든 X축이랑 만나긴 만나야 하니까 판별식 0 이상 요것도 판별식 0 이상 얘는 판별식 0보다 크겠죠. 이상일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볼 거냐면 말한 것처럼 이 그림 세 개를 구분할 건데 얘는 P 기준으로 둘 다 오른쪽에 얘는 P 기준으로 둘 다 왼쪽에 얘는 P 기준으로 하나씩 벌어져 있기 때문에 P라는 값을 실제로 fx에 대입했을 때 이걸 fx라고 보고 저 2차 함수에다 대입했을 때 y좌표를 생각해 보면 얘는 0보다 큰 녀석 나오고 얘도 0보다 큰 녀석 나오는데 얘는 0보다 작은 게 나오는 거지. P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쳤을 때 계속 P 입장에서 보면 포물선이 위에 있다가 P를 딱 거치는 순간 밑으로 내려갔다가 P를 거치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도 이렇게 생겼는데 얘만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죠? P를 실제로 대입해보면 얘는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커. X축 위에 있는데 이건 밑에 있다고.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은 사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죠. 이 뒤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 3개를 구분하고 싶은데 이 그래프 3개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얘네 둘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대칭 축의 위치. 그지? 축의 위치. 대칭 축의 위치가 얘는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고 얘는 P보다 왼쪽 편에 있는 거고 얘는 볼 수 없지. 사실은 필요가 없기도 한데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P라고 치고 P가 0보다 작대. 이 점을 지난다고 치면 대칭축이 P보다 왼쪽 편에 있는 경우도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고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P보다 왼쪽 오른쪽에서 한 번씩 만나가는 거기 때문에 축의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볼 수 없으니까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축의 위치는 상관없다고. 어차피 그림을 구분할 때 요거 하나면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책에 보면 얘도 안 써 있죠. 얘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판별식이라는 건 사실은 유심히 보면 이거는 꼭지점의 y좌표랑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6개의 그래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은 판별식 0보다 큰 거고 요거 3개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이거는 0인 거, 이거는 0보다 큰 거 이랬거든요. 이제 처음에 판별식이라는 걸 배울 땐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판별식이니까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가지고 판별식을 판단하는 거였고 판별식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였고 이걸 2차 함수로 끌고 오면 교점의 개수야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건
꼭지점의 y좌표랑도 관련이 있거든요. 저거 복잡하지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a로 묶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정리를 싹 하면. 그래서 꼭지점이 누가 되냐면 잘 알고 있는 대칭축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를 살펴보면 이거 최고차 한계수 양수고 판별식이 음수인 거야. 꼭지점 y좌표 보면 최고차 한계수 양수고 판별식이 음수야.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꼭지점의 y좌표가 양수란 이야기예요. 아래로 볼록인데 꼭지점 y좌표가 x축 위에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x축이랑 안 만난다고. 판별식이 0이면 꼭지점 y좌표가 0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이야기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최고차 한계수 양수에 판별식도 양수야. 거기에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x축 밑에 있어요 라는 소리예요. 중요한 거 뭐라고? x축 밑에 있어요 라는 소리라고. 아래로 블록인데 x축 밑에 꼭지점이 박혀 있으니 올라오면서 두 번 만나겠지 라는 이야기거든요. 얘 뭐 얘기하는 거라고? P 대입하면 x축 밑에 점 찍혀요 그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꼭지점이든 아니든 어쨌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x축이랑 두 번 만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미 이 내용을 다 내포하고 있다고요. 이미 얘는 꼭지점이 x축 밑에 있어요인데 얘는 x축 밑에 점 하나 찍혀 있어 그런 소리니까 꼭지점 당연히 x축 밑에 찍혀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볼 필요 없어서 안 봅니다. 본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요 녀석도 사실은 요거 하나면 끝나더라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녀석 가지고 해결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 책마다 순서가 좀 다르지만 저는 요 순서대로 제가 주로 설명하거든요. 판별식, 경계값, 축. 판별식, 경계, 축. 이거 뭐 말도 달라요. 판별식, 함수값, 뭐 대칭축 이렇게 외우는 책도 있고. 어쨌든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책에 보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얘네들을 이제 섞어서 만드는 거죠. 뭐 하나는 어디 어디 사이에 있고 하나는 누구보다 커 라던가. 책에 뭐 돼 있죠? 두 근 모두 얘네 둘 사이에 있다. 책에 보시면 이런 거 나와요. 두 근 모두 P와 Q 사이에 있다. 그럼 얘 그림을 먼저 싹 떠올려 보면 여기 P 있고 여기 Q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다? 판별식, 경계값, 축. 판별식은 0 이상일 거고 FP 0보다 커야 돼요. FQ 0보다 커야 돼요. 대칭축 P랑 Q 사이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물론 이것도 좀 쪼개서 보자면 두 실근 모두 P보다 커요. 두 실근 모두 Q보다 작아요. 이거 두 개 짬뽕하는 거거든요. 두 실근 모두 P보다 커요. 그럼 얘랑 얘 나오는 거고. 두 실근 모두 Q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랑 FQ가 0보다 크고 축이 Q보다 작아요야. 그거 다 섞으면 얘네들 만들어지겠지 뭐. 그죠? 그림으로 따지자면 이렇다는 이야기고 얘네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 빠지면 이 그림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판별식 안 보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죠? FP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크고 축도 여기 사이에 있는데 안 만나요. 실근이 없을 수도 있고요. 뭐 축이 없으면 이런 거지. 폼슨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치면 FP도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크고 X축이랑 두 번 만나는데 PQ 사이에 들어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정보들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저 뒤에 문제에 가면 나오니까 이것도 하나만 더 보고 가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뭐 알파는 이렇게 있고 베타는 이렇게 있어. 하나는 PQ 사이에 있고 하나는 Q보다 큰 쪽에 있대.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개수 찾아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럼 얘도 그림 떠올리는 거야. X축에 여기 P 있고 여기 Q 있고 PQ 사이에서 한 번, Q보다 오른쪽에서 한 번 그래프 그리면 이런 그림이 완성되겠죠. 그래놓고 나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P보다 크고
두 실근 사이에 Q 있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모두 P보다 커요. 판별식 0보다 크고 FP 0보다 크고 축의 위치 P보다 오른쪽이에요. 두 실근 사이에 Q 있어요. FQ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 4개를 다 봐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에 얘는 안 봐도 되죠. 이미 얘가 이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안 보는 거고 얘도 안 봐도 되죠. 왜냐면 X축에 그림 잘리겠는데? X축에 여기 P, 여기 Q FP가 0보다 크대. 여기서만 지나가고요. FQ 0보다 작대. 여기 지나가요. 이 두 점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곡선은 내려오면서 만나야 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축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왼쪽 편에 축이 있으면 축을 기준으로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데 이 두 점은 서로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왼쪽 편에 대칭축이 있으면 위로 볼록한 거지 아래로 볼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2개만 보면 얘는 해결되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 유형별로 다 나눠서 달달달 외우냐?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그것보단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떠올리시고 그 그림을 구분하려면 이 3개 중에 누구를 봐야 하는지 누구는 볼 필요 없는지 이거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됐죠? 지워도 되죠? 문제 가서 몇 개 풀어보려고요.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RPM이란 책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좀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거는 각자 해보시면 되고요. 뒤에 유형별, 유형 익히기 가서 대표 문제 정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오는 건 대표 문제 첫 번째 건데 요거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 나중에 좀 복잡한 문제들을 풀 때 이런 센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인데 이 부등식 어디에서 온 거냐 하면 포물선이랑 직선 이항해서 만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건 실제로 누구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mx 더하기 n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한 소리인데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랑 이 부등식의 해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다 이항해서 이거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의미하는 걸 그림으로 보자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의 범위 찾아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예요. 포물선이 더 위에 있다고. 그죠? 어디야? 여기지 여기. 요만큼이 직선, 포물선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만족하도록 하는 x의 범위 찾아보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들어있고 등호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걸 굳이 막 식으로 A, B, C랑 M은 당연히 못 찾아요. 식으로 찾아서 뭐 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 식이 의미하는 게 그림에서 어떤 의미인지만 알고 계시면 그냥 한 줄 만에 답 나오는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괜찮죠? 두 번째 있는 건 뭐 어려운 거 아니까 여기다 바로 보자면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 또는 이거래.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의 해에다가 부등호의 방향만 잘 결정하시면 되는데 최고차항계수 양수의 0 이상이래. 그랬더니 양쪽으로 벌어진 거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됐죠? 그건 이미 문제에 나왔으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된다고.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구나 라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두근의 차이예요. 2차 방정식 두근의 차이는 뭐였지?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지. a분의 c. 두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 자, 이거 막 새로운 게 아니고요. 알아두시면 편하니까.
이럴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두 군의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군의 합이랑 곱은 원래는 저 뭐죠? 근의 공식 가지고 하는 거지, 그죠?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귀찮아요. d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죠? 그래서 플러스인 게 알파고 마이너스인 걸 베타라고 치면 둘이 더하면 뿔마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b만 두 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이거 이제 합차로 잘 해보시면 a분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였고 두 근의 차이는 이제 차이라는 건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빼서 절대값 씌우는 건데 근의 공식 가지고도 찾을 수 있죠. 플러스 달린 거에서 마이너스 달린 걸 빼면 마이너스 b는 사라지는 거고 루트 d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가 약분되면 a분의 루트 d예요. 근데 이제 절대값을 씌울 거기 때문에 루트 d는 어차피 양수일 거라서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곱셈 공식의 변형. 요거 4개. 요거 제곱해가지고 요거 4개 빼고 루트 씌우면 똑같은 녀석 나와요. 그죠? 요거 은근히 자주 쓰여. 2차 함수에서 두 분의 차이요. 그래서 요거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네,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같은데. 절대값 a분의 루트 d. 요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두세요. 어쨌든 그래서 얘는 요거 하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다음 813번은 요건 절대값 붙어 있는 거여가지고요. 2차라고 해놓고 또 치사하게 절대값이 붙어 있어서. 근데 절대값 붙어 있는 것도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려서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프를 그리기 귀찮거나 아니면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어렵거나 그런 경우엔 그냥 원래 아는 대로 원래 방식대로라는 건 절대값 풀어가지고 범위 나눠서 그죠? 아예 2x-1이 0 이상인 경우랑 2x-1이 0보다 작은 경우 나눠서 푸는 거죠. 특히나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고요. 그냥 범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요거 그림 그리기가 약간 애매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리자면 그릴 수는 있거든. 뭐 축의 위치가 2분의 1쯤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네. 이 정도? 뭐 요렇게 대칭추? 거기에 요거 그림 그리면 2분의 1이라는 게 이렇게 딱 첨점 돼가지고 뾰족하게 생긴 녀석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아이고 그림 이상하다. 기울기 마이너스 2고 2예요. 훨씬 뾰족하게. 그래서 뭐 물어봤냐면 포물선이 요 꺾여 있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요 교점 찾고 요 교점 찾아서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이 점 찾으려면 방정식 풀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 풀어야 돼요. 어차피.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물론 얘도 이제 그려놓은 김에 조금 더 잔머리 굴려보자면 포물선 축의 위치가 2분의 1이에요. 얘도 x는 2분의 1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찾으면 요거 나머지 하나 좀 쉽게 찾을 수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림 그린 김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항상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랑 안 들어있는 거랑 섞여 있으면 그냥 범위 나눠서 푸시면 돼요. 뒤로는 산수니까 넘어갑니다. 어려운 산수 아니니까. 대신에 요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죠. 814번. 요거는 그래도 잠깐 할 얘기가 있는 것이 x의 절대값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이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거 뭐랑 똑같은 거다? 절대값 씌워진 x의 제곱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다. 그래?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고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이건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프 그리면 좋죠. x에만 절대값 씌워진 거야.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어떻게 그리죠라고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좀 난해하긴 하겠다. 그죠? x에만 절대값 씌워진 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그린 다음에 0보다 큰 건 남겨두고 0에다 대고 데칼코마니 딱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부터 그릴 거다? 얘를 먼저 그릴 거다. 인수분해 해보면 3, 1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으면 되는 거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예요. 맞냐? 그죠? 이 중에 절대값 씌울 거라고요. 이렇게 절대값 씌울 거라고요. 그럼 얘는 어쩐다고? 오른쪽만 0보다 클 때는 남겨두고요. x는 0의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게 요 녀석 그래프가 될 것이고 y는 이게 0보다 작아요 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는 1이니까 대칭시킨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막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는 것보다 얘는 이렇게 푸는 것이 좀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앞 페이지에 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면 앞 페이지에는 해가 나오고 요거 두 개를 찾는 거였다면 이번에 이제 A랑 B를 찾는 건데 뭐 거의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되죠. 이거 근이 두 개 나왔다는 건 사실상 방정식에 해가 나왔다고 치면 근과 계수의 관계 물어보는 거고 방정식이랑 다른 건 뭐밖에 없다고 최고창의 개수만 조심하면 된다고. 근데 이건 최고창의 개수가 뭐겠어요? 양수겠죠.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잖아. 0보다 커요인데 벌어졌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A가 0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두 분의 곱이 5잖아. 그죠? A분의 10이 5라고.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유형에 얘는 너무 쉬우니까 이걸로 할까요? 821번인데 치환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부등식의 해가 fx가 0보다 작아요. 이것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fx가 정확히 뭐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fx를 찾으러 가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대신에 확실한 건 뭐냐면 얘 때문에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해는 뭐가 될 거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커요 뭐 이렇게 될 거고 fx가 0 이하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인데 위에 거랑 다르게 등호만 생겨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물어보고 있는 게 f2x 더하기 1이 0 이하더라 라는 소리야. 이거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거 했는데 뭐가 달라진 거야? 괄호 안에 들어갈 게 x였던 게 2x 더하기 1로 달라진 거야. x라고 써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뭐 얘기하는 거냐면 괄호 안에 들어갈 녀석 이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냐면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만 들어가야 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1위로 내려와서 보면 괄호 안에 누가 있는데 얘가 있는 거잖아. 그죠? 2x 더하기 1이란 녀석이 괄호 안에 있고 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되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x의 범위 찾아내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fx를 애꿎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요 괄호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누구냐를 찾는 거잖아. 그죠?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건데 우리가 맨날 fx 하니까 좀
입에 굳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괄호 안에 들어갈 녀석이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거고요. F라는 함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 성립하니? 라는 소리인데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요 괄호 안에 들어가면 얘가 성립해요. 그 소리니까 이 F랑 같은 거잖아요. 이 괄호 안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들어가게끔 X를 찾으시면 된다고요. F랑 F가 같은 거야. 이 X랑 X랑 같은 게 아니고 이 X랑 이 X는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F라는 껍데기가 같은 거라고. 됐죠? 뭐 했니 지금? 아, 요거 했구나. 이건 말만 보면 되겠다. 다음에 나오는 유형은 2차 부등식이래요. 해가 하나밖에 없대요. 어떤 상황인지 아까 이야기했죠. 표 12칸 있었어. 그죠?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냐, 0 이상이냐, 0보다 작으냐, 0 이하냐. 그 12개의 칸 중에 해가 하나 있는 거 딱 하나 있었어. 그 누구였다고요? 판별식이 0인 경우. 그죠?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야. 0 이하래 X축 또는 밑에 한 점만 존재해야 하니까 누구다? 이거다.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 가지고 K를 찾아내시면 된다. 그런 소리예요. 괜찮죠? 하는 김에 이것도 할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다른 유형, 다음 유형인데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에요. 0보다 작도록 하는 해가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그림을 그렸을 때 X축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런 소리겠지. 그죠? 아이고. 다음 안 되는데. 1, 2, 3. 아? 왜 이러는 거야? 1, 2, 3, 4, 5, 6.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3번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죠? 0보다 작은 쪽에 누군가 있어야 돼 라는 소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니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얘가 해당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라는 소리겠죠. 그죠? 이 6개의 그림 중에 세 번째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판별식은 제가 안 찾아도 되죠? 요거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제 9번이야? 진짜 1시간 반 하겠는데? 유형 21개야. 안 해도 되는 건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쉬운 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래. 2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약간 불편하게 생겼어요. 오른쪽에 뭐가 있잖아. 그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서 약간 불편해. 근데 이건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왼쪽으로 다 넘겨버리면 되지. 그지? 다 넘겨버리면 a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8이 0 이하다 이 얘기예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했으면 좋겠다. 야. 6! 1, 2, 3, 4, 5, 6번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거니? 그림 6개 있잖아. 이거 중에 이거 만족했으면 좋겠대. 몇 번째 그림 얘기하는 거야? 얘하고 요거 두 개인 거지. 그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니까 무엇은 x에다 뭘 집어넣든 항상 0이야. x축 또는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라는 소리인 거지. 그래서 봐야 될 건 두 가지. 뭐였냐면 최고차항계수 음수라는 것과 판별식이 0 이하라는 거.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찾아내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됐죠? 됐죠? 네. 몇 번 그림인지만 잘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그 12개짜리 칸 표에서
실수 전체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반대로 그럼 얘는요. 823번 바로 옆에 있어요. 이 2차 분응식이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아래로 볼록이야. 0보다 작다가 해가 없었으면 좋겠대. D가 0 이상이면 그림 6개 중에 누구 얘기하는 건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거 두 개가 0 이상인 건데 지금 얘 뭐라고? 0 밑에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문제라는 거죠.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도록 이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고. 그죠? 이거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건. 그래서 얘도 판별식이 0 이하다가 되겠지. 그죠? 고다 유형 10번 보시면 요거는 조금 다른 게 범위가 주어져요. 얘 좀 중요한데 이거 왜 중요하라고 안 썼는지 모르겠어.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위에 써 있는 논리를 보시면 내용을 보면 그거는 이제 수학 2 하러 가면 그 미분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어쨌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부분만 딱 뜯어서 보자면 자, 요 주어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거든요. 요거 그 상태로 두지 않을 거고 K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요 K만 놔두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4K란 녀석이랑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란 녀석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이거랑 둘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뭘 원했다고? 3에서 6 사이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얘도 y는 4k라는 그래프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그래프 두 개 그려서 얘가 더 위에 있도록 만들어봐 그 소리 하는 건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요. 숫자가 다 나왔잖아. 그죠? 1하고 3에서 x축이랑 만나는 거네. 1하고 3 맞냐? 맞죠? 여기 1이고 여기 3이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 3에서 6으로 범위를 잘랐어. 그럼 누가 남을 거냐면 얘가 남을 거예요. 나머지는 없는 거야. 범위가 요거니까.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린 게 누구라고? 얘라고. 참고로 여기는 6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야? x가 없죠. 이런 걸 상수함수 그랬다고. x축이나 평행한 직선. 어떻게 그어지면 돼요? 얘보다 위에 그어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만족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 함수 값이 얼마인지 여기다 6 대입해보면 15죠. 요점 y좌표 15거든요. 그래서 4k라는 것이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더라. 이렇게 찾는 거고요. 이걸 그래서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어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는 어떻게 찾냐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이거 아예 1번 해서 쓸까요? 자, 요 범위에서 fx가 k 이하야. 이거 만족하도록 k의 범위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요 범위에서 fx의 최대값 찾아요. 그래서 얘가 k보다 작으면 돼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찾아서 그거보다 k가 더 크면 이거 만족하는 거다 그 소리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만약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알파 베타 사이에서 뭐 gx라는 녀석이 k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면 돼? g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찾으면 되죠. 최소값 찾아서 얘가 k보다 커요. 뭐 아니면 k가 얘 최소값보다 더 작아요. 그럼 성립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사실상 범위가 주어져 있고 4k가 혼자 이렇게 딸랑 있잖아요. 그럼 얘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그거보다 4k가 더 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물론 이항하기 귀찮아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냥 내비두고
이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찾는 거야. 이것의 최소값이 0보다 커요.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죠. 근데 이제 최소값을 찾을 때 보면 최소값 자체에 K가 껴있긴 할 거야. 뭐 껴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대칭축의 위치는 2고 주어진 범위 안에 2가 없어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6에서 최소값이죠. 위로 볼록한 거니까. 위로 볼록, 여기 2인데 3에서 6까지니까 6일 때가 최소값이고 요거 6을 대입한 게 0보다 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거 나올 거야. 어허. 똑같은 거 나오겠지만 요렇게 푸는 게 좀 더 괜찮은 방법이에요. K의 범위 찾으래. K만 남기고 나머지 다 넘겨. 요 그래프 확정시켜 놓고 K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K의 범위를 찾아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잘 이해해 두시면 내년에도 그대로 써먹는 녀석이니까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밑에 뭐 있죠? 밑에는 약간 불편한 게 A의 범위 찾으랬는데 A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A 붙은 걸 다 넘길 수가 없어요. 넘겨서 푸는 건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범위를 좀 나누긴 해야겠죠. 결국 푸는 방법은 얘도 요 부등식이 0보다 작아요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찾아서 그게 0보다 작아요 할 거거든요. 최대값, 최소값 찾으려면 축의 위치부터 봐야 하는데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6분의 a예요. 그게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누어서 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약간 불편하지만 이거는 뭐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만 빨리 보면 요 2차 함수 그래프 요 2차 함수 그래프 요 직선 위에 있대요. 위에 있다는 건 y좌표가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요 녀석의 y값이랑 요 녀석의 y값 비교해보면 얘가 더 커요. 이거 만족하는 해가 2하고 b다. 그 소리 하는 거다. 그죠? 좌변 다 넘기면 이렇게 생겼고 이 부등식의 해가 2하고 b예요. 그런 소리인데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머지 다 나오죠. 두근의 곱이 8이어야 돼. b가 4고요. 두근의 합이 6이어야 되네. a가 5다.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얘도 곡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역시나 이항하시면 해결되는 거죠.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도록 이란 소리가 되겠죠. 그죠? 포물선, 직선, 포물선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이라는 말은 이 부등식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이라는 소리고요. 뭐 대충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건데 뭐 그림 그려놓고 어쩔 거라고 식으로 찾아야지 뭐. 그죠? 그래서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요 라는 말은 한쪽으로 다 넘겨서 뭐 보면 된다? 판별식 보면 되더라. 그죠? 다 넘기면 2차 부등식이 될 거고 실수 전체에 대해서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그림 6개 중에 제일 끝에 거. 최고치 한계는 음수니까 됐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해도 풀 수 있겠죠? 눈빛 흔들리는데 지금? 활용? 알아서. 연립부등식 안 해도 되죠? 하면 졸리잖아. 아는 건데. 이거 하면 되지? 하면 되죠? 겹치는 거 찾으면 하나만 할까요? 요거 말고 다음 걸로. 요 연립부등식은 요걸로 합시다. 요거 854번이에요.
위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이 0 이하래요. 인수분해 해보면 5하고 2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녀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5에서 2 사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오는 녀석은 인수분해 되냐? 되죠?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인수분해 안 됐어야 풀만한 건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k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k 플러스 2랑 k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중에 누가 크고 작은지를 아직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그죠?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근데 이걸 연립했더니 해가 이거래. 누구란 소리예요? 두 번째 거지. 1보다 크대잖아. 연립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타내보면 x축에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여기가 2요. 그래서 요게 1층이에요. 2층은 1을 기준으로 올라올 건데 여기를 1이라고 봐서 1을 기준으로 올라올 건데 올라와서 왼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남는 게 누구냐면 이거래. 1에서 2 이하.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보다는 오른쪽에 떨어져야 하는데 등호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등호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등호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왜냐면 연립해서 2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노란색은 어때? 구멍이 뚫린 녀석이죠. 얘는 등호가 없는 녀석이잖아요. 얘가 만약에 2라는 값을 가지면 2는 연립부등식에 해서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2보다 커야 돼요. 2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시면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분리처럼 푸시면 돼요. 그죠? 뭐 어쨌든 근 하나가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건 뒤에 가면 나오겠죠.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야? 드디어 볼만한 게 하나 나왔네요. 쭉 넘어가서 유형식 9번 864번이에요. 그 앞에 있는 연립부등식들은 어려운 게 아니어서 그냥 제가 패스했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 갔는데 둘 다 양수였으면 좋겠대요. 근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고 개수, 범위 찾으세요 라는 소리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할 건데 하필 둘 다 0보다 커요. 그 소리 하는 거니까. 실근의 부호 이야기하는 거죠. 3개 보는 거였다고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그죠? 그거 3개 보는 거고요. 둘 다 양수야 라고 했는데 서로 다르다는 표현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 있긴 있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둘 다 양수래. 합이 0보다 커야 하고요. 세 번째, 둘 다 양수래. 곱도 0보다 커야 하더라. 인 거죠. 그래서 요거 3개 가지고 A의 범위 찾아보시면 되고 판별식은 A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A 제곱에 더하기 8A 더하기 2A 10A고요. 뒤에 더하기 1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0 이상이에요. 이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8하고 2 될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 0보다 커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큰 거지. 아래로 볼록에 0보다 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a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아요. 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합은 누구랑 같으냐면 a 더하기 4하고 같고요. 얘가 0보다 크대요. 쭉 가져와 보면 a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돼. 그런 소리가 되고요. 세 번째 곱은 마이너스 2분의 a죠. 얘가 0보다 크대요. 쭉 가져와 보면 a가 0보다는 작아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다 만족하는 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1층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필요하대요. 여기에 마이너스 8, 여기에 마이너스 2.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커요. 얘네 둘은 같은 층에 있는 거야. 그죠? 2층에 있는 건 마이너스 4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3층에 있는 건 0보다 작대요. 그래서 세 개의 층에 다 겹치는 거 어디냐면 여기죠. 마이너스 2 이상, 0 미만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봐야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요거 세 개 연립해서 A의 범위만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음 유형 20번. 요것도 수직선에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호도 좀 헷갈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고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0보다 작대요. 뭐 바로 인수분해도 되고 해가 바로 나오죠. 첫 번째 있는 녀석 5하고 2가 될 거니까 2하고 5 사이에 x가 들어있네요. 이게 첫 번째 분식이고요. 두 번째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되긴 된다. 그렇죠? 이것도 인수분해가 안 돼야 재밌는 건데 인수분해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가 0 이하래요. a랑 1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얘도 a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a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x축에 2, 3, 좀 크게 그릴 걸 그랬나? x축에 2, 3, 4, 5.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거예요. 첫 번째 부등식 때문에 남은 정수가 3하고 4하고 이렇게 두 개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등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에서부터 올라올 거래. 색칠한 상태로 1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없는 거잖아요. 겹친 영역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아니라 이 녀석이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고요. 올라와서 연립부등식의 해가 정수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대. 정수가 하나만. 그럼 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3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화살표 어디서 떨어져야 돼요? 3하고 4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겹치는 영역이야 라고 했을 때 3 하나만 딱 건져진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 A를 딱 집어넣고 보면 3하고 4 사이에 A가 들어가야 되는데 3이면 되니 안 되니? A가 3인 건 돼 안 돼? 왜 답이 달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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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거 돼요. 4인 건 안 돼요. 왜냐하면 A에 색칠이 될 거기 때문에 3에 겹치면 살지만 4에 겹치면 4까지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A의 범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정수 고르세요라는 거니까 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직선 잘 그려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녀석인데 어려워들 해. 근데 이 그림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결하시면 돼요. 네. 그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어요?
쭉 근의 분리 가지고 푸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 식에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어. 그러면 얘는 이 정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이 상태에서 정수 근이 하나만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두 개지. 3을 살리려면 색깔 이렇게 할까요? 3을 살리려면 3하고 4 사이에서 한 번 만나야 되고 3보다 왼쪽 편에서 한 번 만나야 돼요. 이 왼쪽은 어차피 정수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하고 4 둘 중에 하나를 살릴 거니까 살리자면 3, 4 사이를 통과한 다음에 3 왼쪽 편에서 올라가든가 아니면 3, 4 사이를 통과한 다음에 4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또는 두 근 사이에 4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죠? 그냥 분리가 뭐예요? 그냥 근의 분리가 뭐냐고요? 이거요. 이거 아까 이거요.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 있다. 이게 근의 분리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책에서 다 근의 분리 그러거든요. 분리시킨다고 P에서 떨어뜨려서. 근데 이건 근의 분리라는 표현보다 근의 크기 또는 근의 위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X축 위에 실근의 위치가 어디인지 P보다 크다 작다니까 실근의 크기가 어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둘 사이에 3이 있다, 둘 사이에 4 있다 뭐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요거 두 번째 건데 871번이에요. 2차 방정식의 한 근만 저거 두 근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정수 A의 개수 구하래요. 근데 얘는 근이 찾아진다. 그죠? 요거는 두 근 찾아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가 근이겠죠. 그러면 요 녀석 한 근은 이거 둘 사이에 있고 한 근은 바깥쪽에 있다는 거야. 수직선에 뭐 좌표평면에 나타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를 2라고 쳤을 때 하나는 요 사이에서 만나요. 하나는 바깥쪽에서 만나요. 여기서 만날까? 여기서 만날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녀석일까? 이렇게 생긴 녀석일까? 일 번 2번. 2번이래. 딴 사람들 생각은 어때? 축이 오른쪽. 그죠? 봐봐. 원래는 둘 다 되는 건데 이거 그림 그린다고 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a예요. 대칭축이 어디냐면 2분의 5야. 그죠? 2분의 5는 2.5잖아요. 축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지.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사실상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고 나머지 또 한 근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라는 소리가 돼요. 그럼 결론을 기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긴 거 아까 내가 다섯 번째라 하면서 여기 옆에 조그맣게 막 썼는데 그죠? 이거 만족하도록 A의 범위 구하려면 두 개만 보면 됐어요. 그 두 개 뭐였냐면 마이너스 1 넣은 게 0보다 크다. 2 넣은 게 0보다 작다. 이거 두 개면 끝나는 거였어. 판별식 봐도 돼요. 답이 달라지진 않아. 서술형에서는 점수 깎일 거고요. 대칭축의 위치 굳이 볼 필요 없잖아요. 2분의 5라고 나왔으니까. 볼 필요가 없는데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찾아보시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요걸로 A 범위 찾으시면 되죠. 왜 두 개만 보면 되는지는 아까 설명했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집에서 유튜브 돌려보세요. 네. 해서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뒤에는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도 이것만 설명해도 또 1시간짜리거든요. 원래 좀 어려운데 뭐 여러분 기억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했고요. 잠깐 쉬었다가